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월에 나오셨고 5개월 만에 파워 인터뷰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원구 출신 4선 국회의원 오재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9일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충북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14년 동안 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은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4년 동안은 복지 분야에서 중앙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는 많은 그 중앙의 경험과 또 인맥의 자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면 충청북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변수가 없는 한 3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지사와의 경선이 대결이 이루어질 텐데 당내 주자끼리는 그동안 심한 경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런데 최근 이시종 지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오셨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지난 8년의 도정 운영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같은 당의 도지사였고 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정을 함께 협조해서 네. 이끌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8년 도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라 이렇게 제가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년 도정을 제가 평가한다면 과연 이시종 지사가 이루어낸 큰 업적이 무엇인가 네. 할 때 그다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되고요. 이시종 지사님이 지금 밤낮 이제 말씀하시는 게 40조 투자 유치하셨다. 그리고 네. 충북 경제를 4% 경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 제가 40조 투자 유치의 내역이 뭔가 제가 봤는데 주로 청주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어떤 투자 계획에 의해서 청주권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도지사의 도정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장 또 충북이 발전해야 될 분야는 서비스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그리고 농업 요 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도지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실적을 냈어야 되는데 내지 못한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 같으면 오송이 KTX 분기업으로서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송이 대형 그 쇼핑 유통 도시로서 또 오송이 컨벤션 도시로서 또 오송이 바이오 의약 병원 그 천복단지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오송을 발전시켰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제 충주나 제천이나 보은 같은 우리 충북의 관광 시설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뚜렷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셨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농업에 있어서도 그다지 큰 성과가 없지 않은가 이런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충북 경제 발전은 대기업 유치뿐이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당선되시면 이시종 지사가 공들였던 무예 마스터십 대회 내년 대회 취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무예 마스터십은 원래 그 무예라는 것이 각 나라의 전통 무예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택견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대회가 충주에서부터 10여 년 동안 해오던 것이 이제 청주에 와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1회로 했는데 이게 각 나라의 전통 무예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의 이게 시합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 대회에서도 80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여러 가지 대회 질이라든지 관객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하는 거에서 너무나 그 성과가 없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 낭비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회는 이걸 취소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두 분 캐릭터가 좀 겹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예, 우리 오재세 의원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 14년간의 중앙 정치 그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있나요? 저하고 이제 지사님하고는 행정 경험과 또 네. 국회의원을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은 8년 도지사를 하시는 동안에 저는 중앙 정치를 했고요. 그 8년의 중앙 정치 동안에 저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 특히 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조세 분야에서 많은 서민들을 위한 조세를 통과시켜서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을 통해서 복지 분야에서 저는 상당한 전문성과 업적을 쌓았다. 특히 무상 보육과 기초연금 법 통과,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법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많은 분야의 복지 분야에 많은 성과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시종 지사에게 이제는 후배에게 좀 길을 터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연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후배에게 길을 터주라고 한 말씀은 나이 때문에 후배에게 터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그동안 8년 동안 도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8년 도정을 계속하는 도정의 연속을 해서 12년으로 가는 장기적인 도정 운영은 피로감과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활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정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새로운 도정이 필요하다 해서 바꿔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뭐 후배에게 이건 아니고 새로운 도정, 연속 도정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재세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 차와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 차가 차가 별로 안 납니다. 이럴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자제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지금 저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차이가 5석 또는 6석 차이밖에 안 나서 2석 이상으로 출마를 하면 일당이 무너진다고 네, 하는 국정 운영에 힘들겠죠? 네, 그 중앙당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그건 지켜져야 한다고 그런데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몇 석의 여유가 있느냐 하는 거에서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출마자가 있어요. 네. 정부에. 그래서 지금 6석에서 7석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일당의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중앙당에서 두세 석으로 네. 그 범위를 훨씬 좁혀서 지금 출마를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범위를 너무 좁혀서 하는 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도민들의 뜻이나 정치의 어떤 공정한 경쟁을 또 이렇게 저해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일당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내 경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이제 국민 경선으로 해서 네. 50%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고요. 50%는 권리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네. 해서 이렇게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은 둘 중에 어디가 더 강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지금
권리당원이 저희 충북에 한 5, 6만 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권리당원들의 그 여론과 일반 주민의 여론이 거의 같이 나올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우세하다. 똑같이 네. 노력해야 되고 결국은 여론이 우세한 쪽에서 권리당원도 우세를 점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여론에서 도민들은 장기적인 도정보다는 새로운 도정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충북을 환골 탈퇴시킬 10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새로운 충북을 위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충북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하이닉스라든지 LG들 등을 통해서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서비스 산업과 관광 산업과 농업 분야가 부진하다. 그래서 특히 서비스 산업은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유통단지와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오송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네. 그런 도시로 그리고 또 오송이 의료 첨복단지니까 또 병원도 거기 국립의료원이나 대형 병원 분원을 설치해서 전국에서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오송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오송 신도시를 개발시키겠다 하는 게 네. 제일 큰 우리 청주권 충북의 발전 엔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주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주공항이 중부권 공항으로서 네. 아시아와 중국의 거점 공항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비용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모기지 저비용 항공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청주가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체육시설이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20만 일대 만들어진 그런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시 환골탈퇴해서 청주의 문화예술과 체육의 그런 네.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충주는 그동안 중원문화권이라고 해서 백제, 신라, 고구려의 그 중심이 되는데 그걸 살리는 그런 역사적인 문화 관광 개발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충주호를 기반으로 해서 제천과 충주, 단양 쪽에 대규모 관광 시설을 유치해서 아시아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충북에 와서 강원도나 다른 부여나 이런 경주를 갈 게 아니라 충북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충북을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천 음성은 지금 혁신도시가 되고 있는데 정주 여건이 지금 불비돼 있어서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을 만들고 또 진천의 경우에 특히 8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진천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보은, 옥천, 영동, 계산, 단양 네. 이 5개 군 지역은 농업이 주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것처럼 농업도 부진하거니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생자보다 이제 사망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5개 군은 인구가 줄지 않는 것이 아주 초미의 그런 정책 과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를 사수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농업과 인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젊은이들이 농촌에 네. 가서 농업에 전념할 때에 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신데 지식과 문화, 예술, 체육이 꼽히는 충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산이 다 가능할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경제적인 소득이 네. 문화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4년간의 만약에 앞으로의 여정이 부족하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이게 4년에 네. 할 일은 아니고 이제 충북도도 문화예술 또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이 필요해서
10년, 20년에 걸쳐서 관광 충북, 문화의 충북, 삶의 질이 최고인 충북을 만드는데 저는 10년, 20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플랜을 내놓으신 거네요. 네. 예, 또 우리 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복지 전문가라고 불리시는데 예, 오송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사업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라는 공약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병원을 유치하신다는 건가요? 네, 오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식약처가 있고요. 그리고 국책의료보건 관련 기관이 6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송 천복단지에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시설들과 국책기관과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 의료병원을 거기 이제 요번에 그 화상 전문 병원이 서울에 안 쓰고 오송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병원한테 물어보니까 오송이 전국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화상 전문 병원을 서울에 하지 않고 오송에 했다. 그리고 또 전국의 레지던트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시설이 외국 의료기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회사도 오송에 있습니다. 오송에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의사협회도 오송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오송이 전국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살려서 다른 기관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오송이 병원과 아까 말씀드린 유통과 전시산업 그리고 의료복합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의원님 뭐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을 또 잘 살피고 플랜을 세우셨는데 이제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선거 치르시려면 가족의 내조도 응원도 많이 필요할 텐데 가족의 뭐 반응은 어떠신가요? 네, 가족은 뭐 이렇게 뒤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온 나라가 다들 거의 충격받기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이 지금 지목을 당하기도 해서 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미투가 결국에 이제 권력 관계, 수직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수직 사회가 아니라 평등 사회, 너와 내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진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남녀 양성 평등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 사회가 되고 양성 평등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가 이제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서도 지금 미투 지목을 당하기도 하고 뭐 무고죄로 다시 뭐 고소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충북 지역에서 양성 평등을 위해서는 어떤 공약, 노력을 하실 건지.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 분야에서 상대방을 권력으로 이렇게 억압한다거나 하는 그리고 남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사회의 평등의 가치를 더 많이 이렇게 좀 설파하고 또 모든 분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도록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나의 취약점이겠다. 요건 좀 보강해야겠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금 미리 패를 상대하게 보이는 건가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거는 그다지 없는데요. 네, 없는데 열심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예, 인지도가 결국은 지지도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알리는데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꿈꾸는 충북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이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충북은 가장 평등한 그런 사회,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사회, 그리고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 그리고 체육 이런 삶의 질과
어떤 예술, 문화, 체육 이런 것을 즐기는, 그리고 저출산이 지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충북에서만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충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 고령화 사회에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노인 빈곤입니다. 네. 그래서 노인 빈곤이 없는 그런 사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평안하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삶의 질이 높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이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선거 운동도 하실 거고 선거 전에 뛰어드셨습니다, 지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 14년 동안 4선 국회의원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뽑아 주셨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10년,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과제와 복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앙 정치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을 잘 열심히 이끌어서 우리 충북도가 살기 좋은 충북,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이라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재세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